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계속된 공격과 금리 인하 압박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허물어 투자자들은 일단 주식과 장기 미국채 달러화를 파는 모습을 보여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지금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공격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어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번져 기관과 투자자들은 계속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중국 등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미 약해진 주식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위기까지 또 다른 매도 구실이 나와 트럼프는 이날 파월 의장을 패배자로 부르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날도 장중 내내 내리며 15,087선까지 내려왔고 지난 몇 주간 불확실성이 테마였던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수록 지금 기관과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더 쉬워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주말 동안 관세 진정 관련 좋은 소식은 없었지만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더 나와 지금은 이러한 위험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충격을 줄 수가 있기에 이렇게 긴 주말이 지나고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 상황을 살펴본 후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월은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 수준은 어떤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며 금리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당분간 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이어 그는 정책 변화로 인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 목표가 상충될 수가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관세로 인해 올해 인플레이션은 상승 그리고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어 포드는 관세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올 여름 신차 가격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고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 역시 1분기 관세 비용으로 약 2천만 달러가 발생해 2분기에는 비용이 9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기에 달러는 올해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방향성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시장을 놀라게 한 이후 더욱더 가속되고 있어 흥미로운 점은 관세는 통상 미국의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요인이었지만 이번에는 관세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적용 범위도 넓어 산정 방식도 매우 조잡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해쳤다 생각이 들어 이는 미국의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달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 시장은 지난 2월 고점을 찍은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달 3월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 시장은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3일엔 마이너스 5.97% 그리고 그 다음날엔 5.81%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나스닥은 한 달간 마이너스 3%가 3번이나 나왔고 이후 4월 10일 다시 마이너스 4.3% 그리고 지난주 4월 16일에 마이너스 3%가 나와 지금은 두 달간 3% 이상 하락이 5번이나 나왔기에 지금 시장은 과거 대공황 상태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어닝 시즌에는 기술주들이 대거 등판해 22일에는 테슬라가 나오고 23일에는 IBM과 램 리서치 그리고 24일에는 알파벳과 인텔의 실적을 발표해 현재까지 어닝 시즌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어 S&P 500 기업 중 12%가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했지만 71%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고해 이는 5년 평균 77% 그리고 10년 평균 75%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예상보다 높은 순이익을 내놨지만 이 역시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하는 테슬라는 이날도 5% 이상 하락해 단번에 227달러까지 내려갔고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이미 라인업 노후화와 경쟁 심화로 고전 중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여기에 핵심 부품을 멕시코와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해서 관세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중국산 장비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상태라 지난 1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바이브 탄핵자 CFO는 트럼프 관세가 테슬라의 사업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약 33만 7천 대로 나와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다가오는 2분기에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왔기에
이날 바크레스는 테슬라를 다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저가 전기차 관련 머스크가 내놓을 발언에 주가의 향방이 달렸다 할 수 있으며, 머스크는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내년에는 자동차 판매가 30%나 증가할 것이라 밝혀 주가는 단번에 20%가 넘게 폭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해 하반기 시장의 분위기와는 매우 달라 여기에 저가 모델 Y 양산이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밀릴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기에 다시 한번 테슬라는 내일 새벽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알파벳 역시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더해 온라인 광고 시장 위축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이날도 2% 이상 하락해 14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미국에서 대규모 광고를 집행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시인이 광고비 지출을 줄일 것이란 전망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도 발목을 잡히고 있어 알파벳의 주가는 당분간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이날도 4% 이상 하락해 100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의 칩셋 수출 제한 조치는 여전히 주가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 여기에 하웨이의 AI 칩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연이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티의 주가 역시 이날은 3% 이상 하락해 9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그럼에도 팔란티는 나스닥이 14% 가까이 하락을 할 때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최근에는 미국 정부 주요 기관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틀간 주가는 1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협력 관계에는 금이 갔지만 국방 분야에서 팔란티의 기술 수요는 여전히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팔란티의 주가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 BOK 파이낸셜은 장 마감 직후 내놓은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밝힌 이후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유타의 본사를 둔 자이언스 뱅콤 역시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현재 장외에서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 서비스 기업인 캘릭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과 긍정적인 분기 실적 전망에 힘입어 14%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몽고디비는 5월 8일자로 CEO가 사임한다고 밝혀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콥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소폭 상회했지만 마진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해서 상향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3%, 그리고 애플은 트럼프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